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12월 6일 토요 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도 일반 경주 몇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만은 승부 경주마다 희한하게 꼬이면서 잘 안 풀리고 또 최선 승부를 하지 않기도 하고 하면서 또 지고 말았습니다. 좀 화가 날 정도인데요. 뭐 자신을 하고 노려도 최선 승부를 하지 않거나 전개가 꼬이고 나면서 승부 경주마다 좀 이리저리 꼬이고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안 될 때 뭐 2, 3일 연속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또 잘 될 때도 2, 3일 또 연속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경마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잘 풀릴 것으로 믿고 굴하지 않고 또 밤새 최선으로 준비 잘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결과 기대하고 더욱더 자신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6등급 경주죠. 자, 인기마들이 있어요. 정상회라가 인기 1등, 그다음에 황금어장이라는 신마가 인기 2등, 그리고 월드빅스 세 마리가 강하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정상회라는 못 믿습니다. 데뷔전 또 주로 빠르기가 3위였고요.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인기 2위로 강하게 팔렸지만은 주로 빠르기 3, 포화주로 17% 포화주로 해서 4위에 그쳤고 기록도 1분 15초 7, 주로 빠르기 3. 한마디로 주로 빠르기 3에서 이 정도 실력은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월드박스는 직전에 데뷔전에서 3착을 했는데요. 기록이 1분 01초 4입니다. 그런데 주로빠리가 4였지만은 20% 불량주로. 주로빠리가 4였지만 20% 불량주로였고 역시 기록상으로 볼 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두 마리 주로빨리 이상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신마 9번마 황금어장은 첫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고갯짓을 심하게 해서 제어하고 후미로 처지고 자세를 잡자 탄력이 나오는 걸음이었는데 진로가 막혀서 또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끌리고 후미에서 잡고 의미 없는 능력 미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행 검사는 8월 달에 뛰고 11월 6일 날 주행 검사를 뛰었는데 마 체중이 15kg가 제대로 빠져나온 가운데 5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벌이고 나와가지고 가는 대로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거로 대차로 정상주로 주로 빠르게 11월 6일 날 5%주 건조주로 5%주로 해서 선행으로 1분 01초 7, 1분 01초 7 아주 좋은 기록으로 대차로 1위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주로 해서 1분 01초 7로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한 9번마 황금 어장이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지만 충분히 이번 경기에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9번마 황금 어장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 건데 도전마로는 카우보이 삭스가 김정준 안장인데 데뷔전 때 6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4열 외곽 돌고 직선주로 해서 외측 펜스까지 나갑니다. 서울 경마장 코너를 이렇게 4코너를 돌아 나오면은 직선주로가 이렇게 있고 결승전이 여기 있죠. 그런데 요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코너를 돌아 나와서 점차 외곽으로 와서 직선주로 해서 이렇게 외측 펜스까지 나가면서 이러고도 그러면 거리 이 손해가 상당하죠. 그러고도 탄력 좋은 걸음으로 근선차로 4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기록은 느리지만 주로가 무거웠던 주로였고요. 자, 그리고는 지금 재검을 외측 사ing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상위군 능력마 옥천 스나이퍼 아침 동자 컴플리트 밸류 이런 마필류가 뛰면서 4위로 통과했지만 선입으로 충분히 사용 없이 양호한걸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정준 기수가 요 8번 마모스 스타라는 마필을 계속 주행 검사부터 두 번의 경주를 계속해서 기승을 해왔었고 조교도 김정준 기수가 열심히 조교를 했는데
수요일 날 출마 투표가 되고 수요일까지 조기를 했지만은 수요일 날 출마 투표가 되고 나서 같은 경주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한 마리 선택을 해야죠. 두 마리 모두 자기가 조교했는데 그런데 김정준의 선택은 카우보이 삭스였죠. 자, 어쨌거나 카우보이 삭스가 이번 경주 충분히 직전 복귀상 예측상했던 카우보이 삭스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8번마 아모스, 8번마 아모스도 직전 경주 시에 9월 21일 경주 시에 초반에 경합을 나오다가 밀리고 진로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주춤하고 후미로 처집니다. 그리고는 내측으로 추입을 하는데 내측으로 1, 2열 내측으로 주행을 하고 추입을 했는데 추입하는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착순이 7위에 그쳤지만 그야말로 근소한 차로 7차. 그러면서 기록을 보시면은 1분 15초 6이었습니다. 자, 아까 인기 1등마 정상에라가 주로 빠르기 3에서 직전의 기록이 1분 15초 7이었죠. 오히려 정상회라보다도 기록이 더 0.1초가 빨라요. 그런데 얘도 아모스타도 9월 21일 주로가 다습수로로서 주로빠리가 3으로 돼 있죠. 둘 다 똑같은 3인데 단순하게 기록 면에서도 인기 1등마보다도 기록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요 9월 21일 주로가 내측 1, 2열 주로가 매우 무거웠던 날, 내측 1, 2열 주로 중요했던 마필들은 모조리 죽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주로를 주행하고도 탄력 걸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 복귀상 보다 더 기대를 하고 누릴 마필이 바로 8번마 아모스 스타인데 김정준 기수가 제가 볼 때는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7번을 탈까, 8번을 탈까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7번을 선택을 했는데 아마도 속으로 또 결과 보고 나면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찌 됐든 그래서 급작스럽게 목요일 날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선택을 하고 문세영을 태워서 나오는 마블이 바로 아모스 스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타가 직전 경주 복귀상 이번 경기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블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일경주 강한 인기마가 있지만은 정상회라나 월드빅스 과신할 수 없는 경주로서 황금어장을 필두로 아모스스타 카우보이삭스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마필들의 1200경주가 되겠는데요. 4번마 금화 스플래시가 강하게 인기 1등이고 6번마 파사 스포트가 강하게 인기 2등인데 금화 스플래시는 직전 경주 시에 선두경합 선입 후에 버티면서 간신히 3차를 했죠. 그리고 파사 스포트는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중위 중간 선입 3열 외곽 돌고 끈기로 선전하면서 2차 입사를 했는데 자, 파사 스포트는 직전에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1분 15초 3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화 스플래시는 직전 경주 1분 01초 4인데 주로 빠르기 4. 그러면은 주로 빠르기로 본다면은 오히려 파사 스포트가 낫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금화 스플래시는 데뷔전 때는 또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14초 2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긴 하죠. 자, 그런데 파사 스포츠는 직전에 선전하긴 했습니다만은 중위 중간 선입 3열 돌고 그 정도 뛰었는데 직전 정도 딱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또 금화 스플래시도 직전 경주 3위에 그쳤지만은 데뷔전의 전력으로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마리 중에는 금화 스플래시가 조금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다 세게 기대하는 마필은 5번마 하이마운틴입니다. 자, 이마필은 데뷔전 때 요 금화 스플래시와 같이 뛴 겁니다. 금화 스플래시의 전경주죠. 금화 스플래시는 3절 외곽으로 선두경화 선입으로 버티면서 3차를 했던 것이고요. 요 하이 마운틴은 데뷔전에서 주춤하고 늦발합니다. 그리고는 막혀가지고 끌립니다. 그리고는 후미 전개 후에 뚫고 추입이 좋았지만은 간발의 차로 금화 스플래시에게 졌던 것이고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는 하이 마운틴이 이겼죠.
그래서 직전 경주 시에 인기 1 위를 다투면서 강하게 팔렸었는데 중위권에서 탄력 끊기로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상대들이 선전하는 바람에 아쉽게 4위에 그쳤던 마필이 바로 하이마운틴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마운틴이 복승 시기에는 오히려 저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하이마운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 번마 무초마초 라피도라는 마필, 무초마초 라피도라는 마필인데 주행 검사를 두 번을 뛰었는데요. 첫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마필이 외측 사인기를 보이고 직선주로에서는 내측 사인도 하면서 탄력과 걸음은 충분히 괜찮았지만은 모래도 또 잘 맞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주행 불량으로 불합격이 됐죠. 그리고는 두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1번 게이트에서 주춤하고도 스피드로 선행을 나가 가지고 가는 대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초 마초 라피도란 마필이 모래도 잘 맞고 탄력이 있는 마필로서 1번 게이트에서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또 무초 마초 라피도라는 마필입니다. 저에게 고배당마 한 마리가 또 있는데요. 3번마 문학 루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8천만 8,3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무초랍초 라피도라 마필은 9천만 원이 넘죠. 자, 그런데 요 문학 로퍼는 딱 두 군데 잡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주행 검사 10월 30일 경주시에 게이트점으로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연습 주행을 한 건데요. 모래를 맞추기 위해서 10번으로 게이트로 분리한 가운데 제어하고 후미 전개를 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단독 꼴찌로 거리가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는 모래도 잘 맞고 추입으로 날아오는데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즉 모래를 맞추면서 달력 걸음도 좋은 모습을 확인을 했고 준비를 열심히 제대로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바로 문학 루퍼입니다. 이렇게 당구장 두 개로 인기가 없을 마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강한 인기마들이 세 마리가 있지만은 무초마초 라피도로나 고베당마 문학 루퍼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성경주입니다. 요거는 인기마가 유력해서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걸작 티아라가 유력하고요. 와일드 매직도 유력합니다. 깜빡이가 매우 유력한 그런 경주가 되겠고 도전마로는 달빛 소나타가 10번 게이트로 불리하지만 도전은 가능할 수 있는 예전에 선행력도 있었고 도전은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1번마 로드 투 스피어도 감량이 점으로 1번 게이트 점으로 도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크레이지 애플은 뭐 일격 가능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마 원더풀 쥐업은 뭐 큰 길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은 깜빡이가 매우 이렇게 보이고 3위권도 요런 팔리는 마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재미는 없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일경주입니다. 인기가 강한 마필이 두 마리가 있죠. 8번만 다크루비와 9번만 세븐언더 두 마리가 900m 경주인 가운데 강하게 인기 2강인데 다크루비는 3천만 원짜리 마필이고요. 선행으로 펜스 주행을 하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때문에 데뷔전이지만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고 세븐언더는 4천만 원짜리 마필이죠. 3전 동안 3착 한 번밖에 못했는데 3, 4착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역시 능력으로는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야 되는 마필은 누구냐? 바로 5번마 색달대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색달대로는 지난 11월 8일 경주에서 중후에서 거리가 벌어지고 내측으로 추입을 하는데 외측 쌓인기도 보이면서 그랬지만은 탄력 걸음이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1분 17초 1을 뛰었던 마필이 바로 요 색달대로입니다. 1분 17초 1. 그런데 세븐 언더가 직전 경주 1분 16초 8을 뛰었죠. 그런데 주로 빠르기를 보면은 이 색달대로가 뛰었던 주로가 세븐 언더가 뛰었던 직전 주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주로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색달대로가 세븐 언더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색깔대로는 뭐 이전에 주로가 빠를 때는 1분 15초 이로 10번 게이트에서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인기 때문에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7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중간 선입으로 2열 외곽 돌고 가는 대로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재검을 받았던 주행 검사 주로가 11월 20일 날 재검을 받았던 것이고 기록이 1분 07초 8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인기마 다크루비가 같은 11월 20일 날 주행 검사를 받았던 것이고요.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했지만 기록이 1분 08초 7. 색달대로가 훨씬 더 빨랐죠. 거의 뭐 1초 가까이. 그죠? 그래서 색달대로가 김한남 안장입니다만 최근에 김한남 기수가 타는 거 보니까 잘 탑니다. 다부지게. 다부지게 잘 탑니다. 자, 그래서 요 색달대로가 이렇게 복병으로 인기가 별로 없지만은 능력으로 이번 경기에 무조건 인기 2 강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하고 누리치는 마필이 바로 색달대로입니다. 기타 1번 마 장타베코도 일본 기 뒷점이 있고요. 순발력도 있고 KT점으로 만만치 않은 승부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 마 기적 소리가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시종 3사열 외곽으로 중위권 3사열 외곽으로 상당히 무리하고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1조 주전 기수 강조한 기승하고 나와가지고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기적 소리입니다. 예, 또 투혼 여제라는 마필도 10만대요. 주행검사 시에 선행력으로 선두경합 선입 돌고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를 했고요. 10주 만에 쉬었다 나오는 신마입니다. 그래서 요 투혼 여제도 잘 살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또 블루칸이란 마필도 3천만 원짜리 마필인데요. 3,600만 원짜리죠. 그런데 이 마필도 취입하는 직전 걸음이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잡힌 마필들이 모조리 가능성이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깜빡이는 더더욱 과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일단은 5번마 색달대로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뭐 이들과도 배당이 괜찮겠지만은 이런 마필과 오면은 상당한 배당이 나오겠죠. 그래서 색달대로 놓고 저 상태 잘 살피고 주력을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도 저배당이 유력한 경주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일단은 상임영웅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상임영웅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초반이 느려가지고 취입으로 와야 되는데 취입 전개의 변수가 있다. 그죠? 직전에도 후미에서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선전했던 것인데 어찌됐든 취입 전개의 변수는 있다. 검은 숲은 직전 경주 시에 선행 후에 지구력이 아쉬운 모습으로 막판에 잡히고 간발의 차로 4위에 그쳤는데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1,4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충분히 버티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취입형이기 때문에. 자, 이게 초콜릿은 직전 경주 시에 인기 꼴찌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시장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데 보여진 거는 봐줄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기수도 김태훈이고 그래서 추천을 안 해 드렸는데 중위권에서 선전하면서 3 착을 했고 삼복승 141.700 고배당을 냈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야 기승하고 인기가 좋은데 과연 11번 게이트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인기값을 할 수 있을지는 뛰어봐야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2번 마 위드 도르티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신마입니다. 마필 체중이 506kg였는데 부마가 도르트문트라는 마필이라서 위드 도르티라고 이름을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7월 19일 날 주행 검사 포화주로 18%, 포화주로 7월 달에 주행 검사를 치렀던 마필인데 당시에는 중위권 중간 선임에서 거의 밀리고 모래도 잘 맞고 그리고는 뚫고 종반의 가벼운 고비 추진에 반응도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충분히 포화주로 있지만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했던 마필이 바로 요 위드 도르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행 검사는
마 체중이 무려 19kg, 체중이 19kg가 대폭 불어나와 가지고 휴양하고 나와서 지난 11월 6일 날 재검을 받았는데 외곽 경합선이 돌고 무난하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주행 검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경기에 통할 만한 능력을 지녔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위드 도르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깜빠이로 끝나도 됩니다. 상임용과 검은수 깜빠이로 끝나도 되는데 도전마로 위드 초콜릿도 있고 위드 도르티가 좋으면은 깜빡이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위드 도르티를 잘 살펴야 되겠다. 나머지 마필들은 큰 길에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심할 마필은 종합집 백판입니다만 넘버원 삭스란 마필이 직전에 복귀 전 1700에서 부진했습니다만 재검 때 걸음이 괜찮았기 때문에 살필 고배당 가능성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사경주는 뭐 복병마 위드도리티가 좋으면은 노릴 수가 있고 또 고배당으로 넘버원 삭스 같은 마필도 살펴야 되지만은 일단은 깜빡이가 좀 더 유력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일본만 선봉왕자가 강하게 인기일도로 팔리는데 부중이 58로 늘어난 것이 관건입니다만 일본 기 뒷점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는데요. 좀 더 낫다라고 보는 마필은 6번마 일대 왕자입니다. 직전 경주 거리 첫 도전에서 인기 2등으로 팔리고 4, 5위에 그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중이 1kg 빠졌고 거리 두 번째 도전 나은 능력 발휘가 기대되는 마필이고요. 다음으로는 소록번개가 되겠는데 인기도에서 밀려 있고 합니다만은 승군전이고 거리도 1000m로 대폭 늘었지만은 감량이 좀 좋고요.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소록번개입니다. 중간에 백록천주는 직전에 선전했지만은 부중이 60kg 고부중으로 늘고 이번 경주는 어렵다, 못 믿는다라고 보고 있고 금빛여제도 제법 인기가 좋은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피지컬은 휘황하고 나오는데 도전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선봉왕자에 일단은 6번마 일대왕자나 수록번개 이렇고 6텐 중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구곡은 1,4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동강의 스타 문세영 그리고 최보면의 콩코드 코디 두 마리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는데 나머지는 그야말로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죠. 자, 그런데 일단은 콩코드 코디는 직전 경주 최보면 타고 제가 승부로 노렸던 마필이고 제대로 적중을 했던 콩코드 코디인데 직전에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요. 오늘도 감량점도 좋고 승군전이지만은 1,400으로 거리도 늘었지만 연륜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콩코드 코디는. 자, 그런데 문제는 동강의 스타입니다. 동강의 스타는 데뷔전 때 빠른 주로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두 번째 경기에서 입상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 경주 농협회장배까지 출전했었고 그래서 직전에도 인기를 모았습니다마는 부족한 모습으로 쳐졌는데 이번에 또 문세영 탔다고 그래서 그런지 11번으로 게이트도 불리한데 문세영 타서 그런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못 믿습니다.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클림트 월드라는 마필, 미국산 유일한 미국산 마필이죠. 클림트 월드라는 마필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전혀 인기가 없는데 이 동광의 스타와 직전에 같이 뛰면서 오히려 클림트 월드가 직전에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동강의 스타가 인기가 좋은데 클린트 월드는 이렇게 인기가 없죠. 부중이 3.5가 늘었지만은 클린트 월드는 체구가 좋은 마필이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합제는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 아마도 직전에 동강의 스타를 이겼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법 많이 팔릴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가는 복병마가 있습니다. 바로 7번 알리페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력한 마필 바로 알리페르입니다. 직전에 부진했죠.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은 뭐냐?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못 뜁니다. 그런데 직전에서 순발력에서 밀리면서
모래를 맞고 부진했던 것이고요. 모래만 안 맞으면은 선입으로도 끈기를 보이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 유력하기 때문에 이역기승으로 선행으로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알리페로입니다. 그래서 알리페로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마필 중에는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3번 마 벌교 위수라는 마필이 있는데 휘양마입니다. 휘양하고 나오는데 1700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제가 루이스 기수가 잘 산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요 루이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벌교 위수가 1700에서 지난번에도 선전을 했고 이번 경주 고배당 조심할 마필이 벌교 위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동강의 스타, 물음표 못 믿는다. 콩코드 코디 유력하다. 선전기레마 알리페르다. 클린트 월드도 도전 가능하다. 고배당으로 벌교이스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제주 성경주입니다. 경주리 1110m 경주가 되겠는데 4번마 천하평정이 깨끗하게 올머리 강추로 팔리는데 한마디로 저는 못 믿겠습니다. 직전 경유 선전 2차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중이 2.5가 늘었고요. 한마디로 직전에 주로도 빨랐고 주로 빠르기를 놓고 다른 마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그렇게 나은 능력이 아니다. 과신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빠져도 된다. 천하평정 과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듬블루가 곽석 기승입니다만은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끈기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 경주 선행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 선정 가능합니다. 6번마 전농최고는 도전 가능성 정도만 보는 마필이고요. 웅진불사가 부중이 대폭 늘었지만은 박성광 기승하고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마필이 웅진불사입니다. 제게 보다 배당으로 기대하는 마필은 10번마 은하전설입니다. 직전 경주 부진했습니다. 인기 2등으로 팔리고 부진했는데 에, 이번에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충분히 전정 경주 능력이나 이런 걸로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타 마필 중에는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3번마 무한 공간이 있는데요.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천하평정을 날리고 노려볼 만하지 않겠느냐. 7번 웅진불사, 5번 리듬블루, 10번 은하전설 세 마리로 노려볼 만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5등급 마필들의 1200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 인기와 세 마리가 유력한 경주입니다. 재미없죠? 세 마리 중에서도 보다 인기가 좋은 천마호령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했는데 이번에도 3번 게이트에서 선행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연인 선정 가능합니다. 라운 플로렌스도 충분히 다시 최범행 기승하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학 파이터는 11주 만에 출전한 출주 공백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은 깜빡이가 보다 유력한 그런 경주가 되겠고 도전마 중에는 복병권으로 뭐 네 마리가 조금씩 팔릴 것인데 8번마 스마트 마루가 승군전이지만 직전 선전 전력으로 그 감량이점으로 도전 가능성이 있고요. 1번마 하이퍼 X가 문세영 기승하고 일격 가능성은 있는 마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어찌됐든 일단은 깜빡이가 보다 유력한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1110m 경주 4등급 경주인데 자 박성광의 쌍용 신화가 강추로 팔리는데요. 부중이 58.5로 늘어난 것이 관건입니다만은 능력상 아무래도 축으로 나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마필이 가능성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주인데 어찌됐든 부중이 늘었지만은 아무래도 능력상 가장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번마 태운 강자가 인기가 별로 없는데 60km 고부중이지만은 1번 게이트 이점도 있고 선정 가능합니다. 9번마 백두평정도 부중이 늘었지만은 능력으로 선정 가능할 수 있고요. 로완도 역시 부중이 늘었지만은 능력으로 가능한 마필, 즉 능력으로 가능한 마필들이 부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2번 맛 진면목이 2번 기 뒤점으로 60kg 고부 중이지만 가능성은 있고요. 전농미르는 뭐 일격 가능성, 고배당 가능성, 히든카드는 도전 가능마, 제이킹은 어렵고 달의 강자 추입 고배당 일격, 모나파크 역시 일격 가능성. 그래서 전마필은 가능성이 있는데 쌍용 신화를 축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능력으로 유력한 마필들이 모두 부진이 들어 가지고 변수는 있죠. 그래서 비인기마들까지 상태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국 7경주입니다. 9번 마 디네가 강축으로 팔린 경주인데 감량이 점도 좋고요. 직전에 주로가 빠르긴 했지만 워낙에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4번 마 제2원 파워도 직전 경주시에 선전한 능력으로 기수가 김여정에서 김정준으로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능력으로 유력해서 이번 경주도 일단은 깜빡이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깜빡이를 깨려면은 요 안양 쓰나미가 직전 경주시에 제어하고 외곽 선입 전개로 선전을 했는데요. 이전에 선행 후에 선행력은 좋지만은 지구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에 유승환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선입 전개로 안배를 하면서 잘 탄 겁니다. 자, 그래서 안배하고 타는 법을 직전에 배웠죠. 네, 이번에는 2번 게이트인데 2억까지 기승해서 맘먹으면 선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안배가 잘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충분히 제어원파를 이번에는 이길 수도 있을 마필이 안양 쓰나미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카민스톰 제법 인기가 좋은데요. 카민스톰이 제법 인기가 좋은데 일격 가능성 정도고 해마지는 쉽지 않다. 금화 퍼봉스도 외곽에서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큰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디네를 축으로 4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3등급 경주가 되겠는데 자, 능력 강축마가 있죠. 삼다퀸 보증이 3kg가 늘어났는데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5위에 그쳤습니다만은 일반 경주 능력 축으로 밀어주는 마필입니다.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요. 자, 최강 여제하고 킹코브라하고 두 마리가 최근 세 번을 같이 뛰었는데 최강 여제가 두 번 이기고 킹코브라가 한 번 이겼죠. 자, 이번에는 최강 여제가 10번으로 불리해졌고 킹코브라가 1번입니다. 직전에는 킹코브라가 10번이었고 최강 여제가 4번이었죠. 이번에는 킹코브라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부중도 얘는 3.5가 늘었고 얘는 1.5 늘고 그래서 킹코브라가 좀 더 유력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전마로는 황금시대가 2번기 뒤점으로 결정력이 아쉽지만은 중고배당 도전 가능성이 있고요. 세기 등극이 재검대 걸음 양호하고 도전 가능성은 있다. 일격 가능성은 용담 챔프가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삼다키는 능력적으로 꼬랑지를 잘 잡아서 주력 한 방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700 경주가 되겠고요. 관악산 원더풀, 레전드 와우, 골드 캐쳐 세 마리가 인기 3강에 2번 학산 카이로 또 남산무적 등등까지 다섯 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는데요. 자, 이번 경주 강호마리면 오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능력 발휘를 기대하는 고배당마 놓고 때리는 오늘의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복귀상 추적 관리마 고배당 축으로 놓고 승부로 때립니다. 인기마 중에는 관악산 언더풀은 거리 검증이 좀 필요해서 약간 물음표가 되겠고요. 레전드 와우나 골드 캐쳐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병에서는 남산무적이 감량점이 아주 좋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노리는 고배당 맞추고 놓고 현장 잘 살피고 주력 적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죠. 강력한 인기리마 6번마 불빛 하늘과 강력한 인기리마 지리산 두 마리가 초저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두 마리가 직전에 대상 경주에 나왔었고 제가 고배당으로 지리산을 축으로 놓고 승부를 얻었죠. 고배당으로 지리산을 축으로 내려가지고 하여가와 함께 고배당으로 대박으로 적중을 했었던 그런 지리산이고요. 당시에 불빛 하늘은 인기 2등으로 팔리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갔는데 막판에 잡히고 고차로 잡히고 3차를 했던 것이죠. 자 이번에 1,300입니다마는 불빛 하늘이 6번 게이트이지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 선행이 무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리산도 7번으로 불리한 것이 관건이지만은 직전에 능력으로 왔던 것이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또 초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도전마로는 초고수 도전 가능성, 달해전사 도전 가능 두 마리가 있고 천상화씨는 10번으로 분리해서 1,300 쉽지 않겠죠. 혹시나 하는 고배당마는 선행력이 있고 1번 기점이 있는 1번마 웅진신화가 혹시나 하는 마피입니다. 어찌됐든 깜빡이가 유력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가 되겠고요. 5번마 탭딘, 8번마 위즈윈, 9번마 퍼펙트 다나온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혼선으로 팔릴 것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서울 경마를 보면은 저배당이 중저배당이 유력한 경주들이 많죠. 때문에 아마도 개나 소나 모든 예상가들이 모두 다 이 서울 구경주 뭐 메인 승분이 뭐니 하면서 승부 경주라고 떠들어댈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 경주가 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고요. 또 마필마다 불안 요인들이 있죠. 탭진의 경우는 발주, 늦발을 간혹 하고 직전에도 늦발하는 바람에 오이에 그쳤던 것인데요. 발주가 문제입니다. 발주만 잘 나오면은 앞장에서 그동안에 보여온 능력상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한 마필이 탭진입니다. 그런데 발주가 직전에도 늦발하고 추입으로 올라와서 간발의 차로 근소한 차로 오착을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하고 나왔는데요. 문세영 기수가 뭐 워낙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발주에 신경을 보다 쓸 겁니다. 그래서 발주만 잘 나오면은 가장 유력한 마필이 탭틴입니다. 자, 한편 퍼펙트 다나우는 최근에 3연승을 거두고 있고 마이야가 기승을 얻고 감량의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퍼펙트 다나운이 3연승을 거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승군전이고요. 1,400으로 거리가 늘었고 능력으로 그렇게 인기만큼 그렇게 월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군전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한편 위주인은 직전 경주 약간 기립하면서 약간 점프 발주 하고도 스피드로 선행을 나가서 선행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것인데 데뷔전 때도 기립 늦바라고 부진했죠. 그래서 자꾸 기립하는 발주시에 기립하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요 위지인도 발주가 관건인데 발주만 잘 나오면 가능한 마필인데 문제는 또 있죠. 1,200만 뛰고 1,400 거리 첫 도전. 그래서 요 8 번과 9 번도 불안한 면이 있고요. 뎁진도 발주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죠. 한편 거센 폭주가 인기가 좋은데 거센 폭주는 최근에 보면은 제어하고 중간 선입 혹은 중위권에서 참고 있다가 추입 끊기로 착순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탈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전력으로 해서 이번 경주 인기만큼 올 수 있느냐 도전 가능성 정도고 장담 못합니다. 라온 노던 댄스는 이번 경주 11번이고 승군전이고 아무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또 벌교라바는 직전 경주 선전을 했는데 고배당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고배당을 터뜨렸던 것이고 기복마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어찌됐든 능력으로 선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노리고 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고배당 말을 노리고 승부하는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마필은 1 번마 마이티 대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와 혼합 4등급 미국산 마필들, 그죠? 한국산인 말이 더 많지만은 미국산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요 거센 폭주와 같이 뛴 겁니다. 거센 폭주는 제어하고 중간 선입 유리한 전개, 중간 선입 유리한 전개로 끈기를 보이면서 삼철했, 뭡니까? 삼철했죠. 전전 경주죠. 삼철했는데, 요 마이티 대시는 늦발입니다. 늦바라고 스피드로 따라붙다가 거센 폭주에게 진로가 막혀가지고 약간 찡김성으로 거센 폭주에게 막혀가지고 제어를 하고 주춤하고 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중으로 처지고는 주입근기를 보였지만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바로 마이티 대시인데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마이티 대시가 발주만 잘 나오면은 이런 거센 폭주 같은 마필은 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마필입니다. 자, 신인 기수 우인 처리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데뷔전 때도 우인 처리가 탔죠. 자, 문제는 뭐다? 발주입니다. 그죠? 발주만 잘 나오면은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 선행은 몰라도 충분히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모래도 잘 맞고 취입도 되는 마필. 그래서 발주만 무난하게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발주 연습은 당연히 양호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1번마 마이티 대시가 잠재력으로 능력 발휘를 기대하고 있는 고배당 승부마입니다. 또 한 마리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이 또 있는데요. 3번마 나노메타입니다. 나노메타도 직전에 요 거센 폭주 마이티 대시와 같이 뛰었던 것인데 제어하고 후미에서 외곽 돌고 추입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요 거센 폭주에게 목차로졌던 마필이 바로 나노메타인데요.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신인 기수 조성환을 태워서 감량 이점으로 도전에 나서는 마필. 직전보다 보중이 줄었죠. 그래서 요 나노메타도 직전에는 김성현이가 탔고 이번에는 신인 기수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센 폭주를 이기러 갈 수 있는 마필이 또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나노메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변이 나온다면은 탭진이 늦바라고 또 빠지고 거센 폭주 도전해 봤지만 쉽지 않고 위주인 거리 첫 도전에 해서 빠져버리고 퍼펙트 단원 승군전이라서 빠져버리고 라운드 댄스 외곽에서 빠져버리고 하면은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고배당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최종 결정은 당연히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8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팔리는 인기마 1번마 대성스타, 5번마 머스킷데이, 9번마 리멤버 어게인, 11번마 드래곤 판타지 4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대성스타는 직전 경주 선전 우승을 했고 보증이 대폭 늘었지만은 다시 한번 일본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기복이죠. 기복을 보이는 마필. 자, 한편 머스킷데이가 인기가 강한데요. 직전 경주 시에 이 머스킷데이가 이번 경주 리멤버 어게인과 뛰면서 무려 6마신이나 졌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리는데 한마디로 이번에도 못 믿습니다. 직전에 거리 첫 도전에서 나름 끈기를 보였지만은 6마신이나 차이가 났고요. 이번에 CC형 기승하고 두 번째 거리 도전 나온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검증이 더 필요한 거죠. 너무 과한 인기입니다. 자, 반면에 리멤버 게이는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서 부중도 늘고 해서 믿음은 안 가지만은 선입도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선전은 가능합니다. 자, 이게 11번 드래곤 판타지는 승군전이고 게이트가 11번으로 불리해서 문제이지만은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 두 번 모두 여유 있게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승군전이고 외곽으로 불리한 것이 문제이지만은 역시 만만치 않은 승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5번은 머스키 때는 물음표, 그리고 9번, 11번 세 마리가 모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지금 거센강호가 의외로 인기가 없는데 직전 경주시에 선전을 했고요. 이번에 마이야 타고 있는 가운데 직전 요새면은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센강호가 만만치 않을 수 있고요.
자, 이게 가장 고배당으로는 8번 스파크 썬더가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선행입니다. 선행. 자, 이 스파크 썬더가 전전 경주 시에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리는 머스킷데이와 1600을 뛰면서 8번 게이트로 불리한 가운데서 선입근기로 머스킷데이와에게 막판에 잡혔지만은 대등한 능력으로 뛰었던 마필이 바로 스파크 썬더입니다. 그런데 머스킷데이는 인기 1위까지 팔리는데 스파크 썬더는 당구장 한 개 말이 안 되죠. 또 선행도 이번 경주 유력한 마필이 스파크 썬더이기 때문에 1800 거리 첫 도전이 문제이지만은 스파크 썬더가 선행 가서 고배당으로 올 수 있는 호러 마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모조리 좀 애매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스파크 썬더 노리고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울 11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마 캡틴 타임과 7번 마 마이티 션 두 마리가 인기 2강이고요. 다음으로 이스트 강적, 댄싱 위즈 순으로 팔리는데 자, 캡틴 타임은 어떤 말입니까? 직전 경주 제가 엘도라도 놀부를 축으로 자신하면서 요 캡틴 타임을 고배당으로 환수주력으로 대박으로 승부 경주 적중했던 그 마필이죠.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자, 오늘 부중이 56으로 앞말이죠. 앞말인데 부중이 2kg가 늘어나서 문제입니다만은 3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도 무난한 선행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래서 보증이 늘어난 보증이 변수이지만 다시 한번 무난한 선행이 유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캡틴 타임입니다. 그죠? 한편 마이티 쇼는 최범현 안장인데요. 직전에 3위에 그쳤습니다만은 전전 경주시에 최범현 타고 선전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최범현 타고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마이티 쇼입니다. 그래서 11 경주는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8번마 이스트 강적은 직전 경주 선전 3착을 했습니다만 뭐 도전 가능성 정도로 보는 마필이고요. 댄싱 위즈는 이번 경주는 게이트도 외교로 불리하고 거리도 그렇고 직전 능력도 그렇고 믿을 수 없는데 왜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히려 가장 조심할 마필은 11번마 최고 게임입니다. 최근 두 경주 부진해 가지고 인기가 덜합니다. 거기다가 휴양까지 하고 나고 있죠. 그러나 휴양 이전에 지난 최근 두 번 부진했지만은 지난 6월 달에 이동화가 타고 콩나물에 이어서 선전 2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최고 게임이고요. 한마디로 그 능력만 발휘해 주면은 이번 경주에 추입으로 능력으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 마 최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시 지난번에 탔던 이동화가 타고 나왔죠. 그래서 상태만 좋으면 휴양하고 나오지만 가장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최고 게임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대흥 클래스가 직전 경주 선전을 했고 4번 게이트에서 적절한 선입 전개로 도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만약에 고배당이 터진다면은 6번 마토 스카이가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재검대 걸음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그러나 일단은 어찌됐든 3번과 7번 깜빡이가 일단 매우 유력한 가운데 도전마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최고 게임, 다음으로는 4번마 대응 클래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6번마 토스카이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최종 결정은 현장 상태까지 잘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 제대로 적중을 해야만 됩니다. 저에게는 골수 팬분들의 승리를 지켜줘야 되는, 승리를 해드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060-708-9991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승부 경주. 자, 오늘 승부 경주는 제주는 1경주만 승부로 가져갑니다. 제주 1경주. 그리고 서울은 1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서울은 1589 4개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의 메인 승부는 서울 8경주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에 2263에 8263 010-2263에 8263으로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최근에 지난주하고 어제하고 승부 경주들 여러 가지로 꼬이면서 적중을 못했는데 오늘은 기필코 대박으로 적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출정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